안녕하세요. 차트 심리학 저자 인생 한방입니다. 오늘 긴급 분석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 많으시죠?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달러가 고점인가? 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달러가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환차손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해외로 빠져나오고 있다. 외국인 언제 올 건가 이 생각을 하면서 또 환율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해외 주식, 한국 주식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 개미들의 해외 투자 증가가 원달러 환율을 상승하는 원인이다 라는 뉴스가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하반기 환율이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같이 알아보고요. 그리고 제 책이죠. 차트 심리학 투자의 판을 뒤집다 벌써 작년 말에 나왔으니까요.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2편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2편 언제 나오냐. 1편 읽어 봤더니 2편이 차트 분석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올 것 같은데 언제 나올 거냐라는 질문이 좀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올해 안에 일단 출판을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8월부터 쓸지 9월부터 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획 중에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심리학 안 읽으신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환율에 관련된 뉴스들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요. 3일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약해진 밸류업 기대감. 밸류업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바이가 아니고 사지를 않고 바이 안녕하고 있다. 한국을 떠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떠나는 이유가 이 밸류업은 뭐 기억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가치가 낮은 주식들을 뭐 정부에 정책적으로 좀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실제로 이제 좀 오르기도 했죠. 지금은 좀 식은 이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나간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이런 이슈 때문에 들어온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뭐 할 것 같으니까 올라갈 것 같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나가는 겁니다. 환율은 뒤에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분명히 뭐 하고 있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이슈는 작은 이슈고요. 이것 때문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나가는 이유는 이 밸류업 이거 기대감이 식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환율이 안 좋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5월에 좀 빠져나가고 이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정확합니다. 무역 수지가 지난달에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미 알고 5월은 안 들어왔던 겁니다. 자, 6월이 중요하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밸류업 기대감 때문에 한국을 떠났다.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K 증시 더 이상 매력 없다. 등 돌린 외국인. 저는 이런 뉴스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런 뉴스 나오면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왜냐고?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 뉴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외국인들도 이렇게 팔고 나갔다가 투자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뭐 일본? 유럽? 그 다음에 중국 애매하죠. 그 다음에 동남아? 애매하죠. 인도? 이미 고점 찍었죠. 거긴 더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빠져나오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고점이고요. 뭐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 아니면 한국? 한국 들어올 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을 보고 움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이 오를 때를 찾아옵니다.
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 올랐단 말이에요. 들어올 때 됐고요. 그리고 이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그동안에 꽤 많이 나갔다. 얘네들 다시 뭐 한다? 다시 들어올 타이밍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뉴스를 저는 반대로 읽습니다. 어떻게? 외국인들이 등 돌렸다. 많이 나갔으니까 이제 들어올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개인들의 해외 투자 증가가 원달러 환율 상승을 유도했다. 잠깐만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작은 아이를 가지고 와서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상승을 유도했답니다. 또 거기다가 앞서서 유도 끌고 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곤란합니다. 일단 유도, 개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개인 자금이 얼마나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뒤에 제가 답을 좀 드리겠지만 상승 유도는 제가 볼 때 환율이고요. 환율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수출, 수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수출 수입에 따라서 뭐 한다? 달러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작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들이 끌고 갔다 이런 얘기 안 됩니다. 개인들 지금 미국 주식에서 좀 수익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똑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 에셋 하지? 언제 수익 보고 나오지? 왜 환율이 고점인가 아닌가? 왜? 금리 인하한다니까. 이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 거야. 이거 달러 고점인 것 같고, 엔비디아 저거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저거 왠지 언젠가 고점 만나면 빠질 것 같고, 물론 뭐 애플 이런 종목들은 거의 고점에서 지금 못 넘어가고 있고, 그죠? 테슬라 힘도 못 쓰고 있고, 그거는 어차피 뭐 다들 물려 있을 거고,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 난 부분에 있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승 유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환율을 보면서 지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달러가 좀 있었거든요. 이제 유튜브에서 수익 나는 게 조금 있어요. 그거 한 2년 모았더니 그래도 작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저는 꾸준히 모아서 이번에 환전을, 그 금액만 환전을 했습니다. 계좌에 있는 뭐 달러는 그대로 있고요. 어쨌든 이런 고민을 저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뒤에 누가 유도를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킹달러에서 다시 1,400원 목전, 향후 숨 고르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네. 국제유가 미수요 감소에 크게 내려 유가가 좀 내렸답니다. 한국은 유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달러로 기름을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밖으로 나온 달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무역 수지가 얘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굉장히 높은데 그동안에 비싸서 안 샀던 거를 지난달에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무역 수지, 그러니까 4월이겠네요. 4월에 좀 많이 샀던 관계로 무역 수지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국제 유가하고 관련이 있다. 지난달에 좀 샀었고 이제 조금 내렸거든요, 유가가.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너마저 국내 주식 비중 지속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라고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그리고 달러가 강해지는, 그런데 유도를 했던 것은 개인 투자가가 아니고 보다 국민연금이 향후 2025년부터 한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거 보고 빠져나간 겁니다. 이 뉴스 보고. 유도는 개인 투자가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 국민연금이 했다.
자, 그리고요, 최근은 아니죠. 그, 밸류가 낮은 기업들에 투자를 해갖고 밸류를 올리자, 뭐 이런 거 하면서 국민연금이 거기다 돈을 좀 넣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비중을 늘리면서 거기다가 돈을 넣었다면, 걔도 오르고 다른 애도 올랐을 텐데, 여러분들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만 오르고 나머지 애들은 떨어졌거든요. 아, 국민연금이 정말 주가를 살릴 생각이었다면 비중을 늘려가면서 거기다가 돈이 더 들어오고 나머지 아이들을 팔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옮겨타기를 해버리니까 걔만 오르고 나머지는 떨어졌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근에 그 관련된 기업만 오르고 나머지 떨어졌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국민연금이 걔만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5년부터 뭐 하겠다. 에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고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밸류업 관련해서 일본을 벤치마킹 했다면서요. 일본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는 밸류업 과정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였냐면 일본의 연기금과 일본 중앙은행이었어요. 걔네들이 일본 주식의 비중을 계속 올리고 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기관 투자가들이 딱 보면서 야, 이거 올라간다. 왜? 이렇게 큰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지속적으로 비중을 늘리고 있으니까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왜?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다면 주식은 무조건 오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본의 주가가 상승했던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한국에 썼다면 국민연금은 비중을 늘렸어야죠. 밸류가 낮은 아이에게 이렇게 투자 옮겨타기를 할 게 아니고 비중을 늘리면서 얘도 쓰고 나머지 애들은 안 팔았어야지. 근데 벤치마킹은 했는데 옮겨타기를 했네? 그럼 얘는 올라가지만 얘는 떨어지잖아. 그래서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외국인 입장에서 내년부터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니까 미국 주식이 수익률이 더 높고 한국 주식에 비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수익률이 좋을 수가 있나. 얘가 올라가도 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뭐 얘는 올라가서 수익률이 좋았겠네 그때. 근데 전체적으로 지수 수익률은 낮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던 거야. 사실 얘만 올랐잖아. 어쨌든 그런 상태고 내년부터 비중을 줄이겠다고 얘기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비중을 줄여? 이 제일 큰 애가? 그러면 빠지겠네? 라고 생각하고 안 들어오는 거죠. 누구를 탓합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개인 투자가의 잘못이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도 안 되는 얘기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결론은 외국인이 나갔던 이유는 뭐다? 환율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환율하고 그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뭐 밸류업 그거 얘기했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었던 게 뭐냐면, 비중을 높이지 않고 옮겨타기 했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 거야.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얘기하는, 한국 주식은 수익성이 약하다. 왜 수익성이 약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국 주식 이미 고점 뚫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더 이상 올라가려면 힘들다고.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고, 한국 주식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따라가면, 지금 미국 주식을 따라가지 못한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이 한국 지금 여기 있잖아요, 중앙에. 이거 올리면은 뭐 한 거야? 수익률 엄청 날걸? 수익률 엄청 날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률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고 한국 주식을 줄이겠다. 아닙니다. 아직 올라갈 게 많은 게 한국 주식인데요. 좀 생각을 달리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글쎄요. 만약에 미국 주식이 이렇게 고점을 찍고, 뭐 저도 미국 주식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된다면 이 변동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 주식 한번 빠지면 급락할 때 진짜 변동성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이거는 생각 안 하나요? 제가 볼 때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저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둘 다 하는 사람이고, 미국 주식 비중이 좀 높아요. 미국 주식 비중이 좀 높은 이유는
제가 많이 사서 비중이 높은 게 아니고 미국 주식이 그동안 많이 올라서 비중이 올라간 거예요.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은 뭐 한 거야?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비슷한 금액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낮은 거라고. 국민연금 전문가분들, 투자 전문 하시는 분들 부탁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좀 고쳐 먹고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릴 게 아니고, 만약에 일본을 벤치마킹을 했다면 일본하고 비슷한 비중을, 한국 주식 비중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한다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들어오면 환율도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 나가고 개인들 나가고 너도 나가니까 뭐 하는 거야? 환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아무리 수출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다 나가는데. 자, 여기서 개인이 유도했다? 에이, 이거 왜 이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개인이 무슨 힘이 있다고 유도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처럼 강한 주가 상승을 원한다. 그리고 큰 수익률을 원한다. 한국 주식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올라갑니다. 환율 문제 해결됩니다.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한 번만 생각을 바꿔 먹으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려나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국민연금 하시는 분들,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미국 주식의 비중을 늘리고 한국 주식을 줄이겠다, 2025년부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훨씬 더 못 올라간 한국 주식을, 그리고 국민연금 정도의 사이즈면 한국 주식 충분히 올릴 수 있거든요. 미국 주식은 국민연금 가서 뭐 어떻게 손대도 별 티도 안 납니다. 워낙에 자금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 주식은 국민연금이 비중을 계속 늘리겠다라고 얘기하면 한국 주식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높은 수익률을 포기하고 왜 많이 올라간 미국 주식에다가 비중을 계속 늘리겠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외국인들이 들어올 건가? 일단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와, 지금 보이시죠? 이 선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있겠냐고. 내 얘기는, 내가 외국인이라도 원화 가치가 이렇게,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한국에 계속 투자를 하겠냐고요. 환율을 봐도 더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빨리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뭐 한다? 이득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간 거야. 뭔가 생각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그럼 계속 올라갈 거냐? 이게 또 핵심이잖아요. 여기서 있는데 또 올라갈 거냐? 하나만 믿고 계시면 됩니다. 1447. 국민연금은 해외로 달러를, 해외 투자를 늘리지만 외환당국, 한국은행은 1447에서 무조건 방어합니다. 방어할 거예요. 이번에도 올라가면. 그런데 금리 인하 9월부터 한다며. 유럽은 6월부터 한다며. 분위기는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 얘기가 이미 나왔는데, 그래서 달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1447을 넘기는 저는 거의 힘들지 않을 거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넘지 힘들 거예요. 방어할 것이고요. 그런 분위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1447을 넘어가서 이렇게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올라가 봐야 1447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조정 가능한 게 1237까지는 제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 최악의 경우에요. 최악의 경우에 이 안에서 움직이고, 제가 볼 때 이 상승 추세를 타고 가는 거는 이제 끝났다. 이 추세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다시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까지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1237까지 빠질 수도 있다. 라는 신호를 한 번만 보여주면 외국인들은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온다고요. 환율을 보고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이걸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계속 늘고 있다. 달러가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1100 가는 거예요. 1110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라고. 이렇게 내려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외국인들은 뭐 한다? 한국 시장 무조건 들어온다. 왜?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환차익을 볼 수 있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환율, 제가 달러 환율은 제 거의 한 4, 5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환율만큼은 제가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 블로그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틀려본 적이 없거든요. 1447 못 넘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가면은 무조건 한국은행 개입합니다. 구두 발언하고 만약에 이것도 안 되면 증환펀드 튀어나옵니다. 무조건 막는다는 거죠. 여기서 막을 것이고 제가 볼 때 그 가기 전에 1237 언저리까지는 뺄 수는 있다. 1300은 깨진다라고 저는 봐요. 멀지 않아.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잘하면 111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외국인 자금은 한국으로 분명히 들어온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한국 주식 투자를 줄이겠다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여기다가 뭔가 좀 날개를 달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수익률이 지금 현재 했던 수익률만 생각하나요?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 계속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수는 있지만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많이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이미 고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미 고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면 고점을 깨려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갈 거야. 하지만 한국은 기름을 딱 부으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이쁘게. 완전 다르잖아. 그렇다면 수익률 이게 낫지. 고점에 대한 두려움으로 꿈틀꿈틀 올라가는 거 완전 다르지. 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한국 주식 오르기 위한 조건. 환율이 내려갈 거다. 1230, 1300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저는 6월이 주가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만약에 1100원대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확신을 준다면 누가? 연금, 국민연금? 네. 준다면 외국인들은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왜? 이제 투자할 곳은 없다. 인도도 고점, 독일도 고점, 미국도 고점, 일본도 고점. 남은 곳은 들어갈 만한 곳이 사실상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에 왜 그러고 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미들의 해외 투자 증가가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유도하고 상승에 좀 기여했다 정도는 괜찮은데 유도는 아닙니다. 유도는 연금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개인적인 주장과 의견을 많이 넣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영상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율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환율에 의한 주가의 영향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이며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대처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은 어떤 대처를 해주는 게 한국 주식의 상승을 위해서 바람직한 태도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작가 인생한방이었습니다.